대통령 취임 1년 되는 날 내일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어제 윤리위가 정치적 해법을 언급했거든요. 네. 자, 이거는 그러면 자진 사퇴를 좀 유도하고 내년 총선 공청에서 두 사람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두는 어떤 이런 해법을 좀 찾아보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될 여지는 있는데 예. 그게 윤리위에서 언급할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제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예.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뭐 윤리위에서 할 얘기인가요? 윤리위는 그야말로 사안을 놓고 이게 징계 사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징계 사안이 된다고 하면 징계 수위 어느 정도가 적절하느냐 이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정치적 해법을 찾겠다고 하면 물론 정당의 윤리위원회가 어떤 뭐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은 절대 아닙니다만 정치적 해법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그 정당성 내지는 신뢰성을 부여하기가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 그 황정근 윤리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자진 사퇴를 하면 징계 수위를 좀 낮춰줄 수 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어떤 공천 신청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예. 저는 좀 이건 부적절한 언급으로 이건 보입니다. 윤리위에서 할 발언은 아니다. 예, 예. 예. 자, 징계 수위에 따라서 지도부 공백도 좀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김기현 대표의 고심도 깊어 보입니다.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도부 공백은 아니죠. 지도부 공백, 지도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공백은 아니죠. 그러니까 서출직 최고위원 4명 중에 일부 잠시 결혼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공백이라 어떻게 그게 공백이죠? 그러면 그 최고위원 그럼 두 분 다른 지도부는 다 그럼 투명 인간일까요? 다른 지도부는 투명 인간이냐 좀 이렇게 불쾌한 심경도 좀 읽히는데요. 근데 이제 두 분이 자진 사퇴를 안 하고 만약에 중징계, 막 1년 정도 중징계를 받으면 최고위원 2명이 공석인 상태로 가다 보니까 이제 지도부도 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 중요한 건 이 두 분이 어제까지는 자진 사퇴 의사가 없어 보이는데요. 오늘 뭐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답변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자진 사퇴 뭐 두 분 예상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전 저 그림을 보면서 네. 그 데자뷰를 느끼는데요. 이준석 당대표 징계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힘의 윤리위원회는 안 열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당 지지율을 좀 떨어뜨리고 윤리적 신뢰성을 안 줍니다. 이게 무슨 시장판에서 물건 거래하는 겁니까? 자진 사퇴하면 징계 수위를 낮추고 그렇게 들려요. 아까 김영남 의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보는 사람이 다 그렇게 느낍니다. 예. 자진 사퇴하면 뭐 한 6개월쯤 될 것 같고 자진 사퇴하면 한 1년 주고 이게 그 이분들이 했던 해당 행위나 당의 문제를 일으킨 것을 보고 경중을 따져야죠. 자진 사퇴와 자진 사퇴하지 않은 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때도 자진 사퇴를 계속 강요했거든요. 안 했잖아요. 안 하니까 1년 그 당권 정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윤리위가 객관적 잣대와 공정성을 잃은 것 같다.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하는 일만 못한 저 윤리를 왜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이라면 저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어쨌든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 전에 어떤 변수가 있는지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은 사고가 터져도 아예 윤리위원회를 열지 않죠. 사실은 저런 전당대 돈봉투 사건이 터져도 윤리위 안 열고 뭐 대부분 그냥 윤리위를 안 열고 그냥 뭉개는 게 민주당의 전통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해봤어요? 전통? 옆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예. 보는 거 그렇게 잘 못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하신 김에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 의원. 예. 자, 정치 생명도 걸고 전 재산도 걸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오늘 나흘 만에 SNS를 통해서 사과를 했어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사과하는 건 이제 그 국민감정법에 사과를 한 거고요. 저는 예. 이제 이걸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선일보가 처음 이 보도를 제일 먼저 합니다. 네. 금융정보원에서 알 수 있는 정보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의뢰를 하니까 검찰이 계좌 추적 압수수색 계좌 추적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 시점은 언제인지 확인이 안 돼요. 예.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보를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정보가 다 넘어갔거든요. 검찰 아니면 법원이 갖고 있는데 법원은 이 정보를 흘려갖고 얻을 실이 이게 없을 거로 보여요. 그러면 이게 어디선가 이 그 내부 수사 정보가 흘러나왔다는 거거든요. 자, 내부 정보가 어디 사정기관에서 흘러나왔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고 이걸 가지고 국힘이 난리를 피웁니다. 이 3자가 3위일체가 되었고요. 이거 범죄 행위입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저는요. 정보가 유출됐다. 이 범죄행위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셨어요. 그 통상 근데 나쁜 짓 하다가 걸리면 그 나쁜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거 어떻게 알았어? 뭐 이런 식의 시비를 거는 경우가 나쁜 많은데 짓이라고 단정 지었다 뭐 그런 큰일 납니다. 것이고요. 제가 보기엔 나쁜 짓이라고 단정 잠깐만요. 지었다 큰일 납니다. 김남국 의원의 지금 뒤늦은 사과는 별로 중요한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엔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형태가 대단히 이상해요. 의심스러운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주식에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주식을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우량주는 단 한 주도 없고 작전주라고 일컬어지는 종목만 한 60억 갖고 있는 꼴이에요. 딱 그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2021년 내지 2022년 그 기준으로 보유 현황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거에 의하면 뭐 가상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거는 전혀 안 갖고 있고 이 일종의 발행 사기 아니냐. 그래서 주요 코인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됐던 위믹스만 60억 원어치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뭔가 확실한 내부 정보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아예 상장 전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대량의 코인을 취득할 기회가 있었던 사람 아니면 이렇게 코인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취득 시기와 취득 경위, 단가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이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예, 자 정치권에서는 지금 적절치 못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민주당 당내에서 특히 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비판의 수위가 좀 높습니다. 오늘 YTN에 출연한 송갑석 의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대단히 부끄럽고 반성해야 되고 사과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적 수단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자기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그걸 좋아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법적인 걸 떠나서라도 오늘 예.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도 공직자가 이런 코인 투자로 그 재산 축적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요. 자, 지금 취득 시기, 예. 경위, 단가 이걸 좀 밝히면 깔끔하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 김용남 의원은 자꾸만 이제 추정을 하니까 네. 머릿속에서 숲속에 존재하지 않고 있는 마녀가 존재해서 날뛰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지금 저 두 분의 지적이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조홍천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납득할 만한 지적이에요. 예. 그리고 저게 이제 2021년이면 대선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게 아니고 위믹스를 갖고 있었던 게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그래서 이제 오전에 김용남 의원을 만나고 종일 저 관련해 갖고 예. 좀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위믹스는 2030 MZ 세대 사이에서 위메프라고 하는 게임 회사가 만든 미르4라고 하는 게임의 거의 그 범세계적인 게임이죠. 그 미르4에서 실질적으로 코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온갖 커뮤니티에서 미르4에서 쓰이는 위믹스에 대한 논란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전에 이제 이거보다도 조금 그 품질이 떨어지는 코인도 이렇게 띄었던 걸 보면 이것이 높이 뛸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커뮤니티에서 많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커뮤니티 캡처본도 오늘 다 확인을 해봤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취득 시기와 취득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시나요? 문제가 없습니다. 직접 들어보세요. 아니, 그럼 밝혀야죠.
아니 그거는요 검찰에서 그러니까 그걸 밝히기 위해서 그 자금 추적 과정을 체포영장을 수색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법적 문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밝혔고 지금 김용남 의원이 SNS 상에서 김남국 의원이 상당히 많은 자료를 이미 공개를 했어요. 예. 거기만 봐도 현재 김용남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궁금한 걸 좀 여쭤볼게요. 예. 김남국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있을 텐데 예. 2021년에 11억 8,103만 원 신고를 했는데요. 예. 쭉 밑에 보면 증권이 9억 4,002만 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팔아서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라고 했는데 2022년으로 가서 보면 예금이 지금 11억이 늘었고요. 증권은 없어요. 그리고 저 예금 가로치고 보유 주식 매도 대금이라 그랬거든요. 예. 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추정을 해봐야 되는 상황일까요? 저기에서 이제 그 2021년에 12월 31일 날 예. 저거 신고한 거 아닙니까? 네. 저 때는 이미 가상화폐를 취득을 하고 있었어요. 네. 가상화폐를 취득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가상화폐 취득한 게 가격이 급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때 증권 9억 4천만 원은 저 가상화폐 취득한 건 LG 주식을 예. 팔아서 가상화폐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다른 주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 과정을 보게 되면 근데 김남국 의원 해명이 예. 저 주식을 팔아서 아니 저 주식이 아니죠. 그게 저 주식이 그래요? 아니라 다른 또 주식이에요. 있습니까? 예. 다른 주식을 팔아서 가상화폐를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건 다른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 자금 과정을 보게 되면 자금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이 된 거죠. 예. 저걸 보면 김남국 의원의 설명이 앞뒤가 안 맞아요. 아니 김남국 그러니까 의원의 설명 저걸 잠깐만요. 보면 김남국 방금 말씀하신 의원의 대로 설명을 잠깐만요. 어제까지만 봤는데 오늘 SNS에 공개한 걸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앵커분의 설명대로 주식을 팔아서 코인 샀다고 설명을 했는데 저 주식 판 대금은 고스란히 예금 증가분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위믹스 80만 개, 그게 뭐 일부에서는 120만 개다, 뭐 80만 개다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기 전에 본인이 직접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면 되는 부분인데 아니, 왜 지금 그걸 검찰 수사까지 아니 김용남 기다릴 의원이 이유가 없죠.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게요. 오늘 그 SNS에 공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 끝나서 가고 들여다 보시라니까요. 근데 아니 이제 그래서 9억 1천만 언제 원. 샀는데요? 그거를? 그 위믹스라고 하는 주식은요. 2021년 그 코인은 2021년 1월서부터 5월 사이에 구입을 해요. 그래서 저게 그해 12월 31일 날 등록을 할 때는 저 갖고 있는 주식은 다른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갖고 있던 또 다른 LG 주식을 팔아서 위믹스 가상화폐를 샀고 근데 거기에서 다른 가상화폐도 사고 팔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달게 받겠으나 이 돈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이것을 미공개 정보로 활용했든지 이런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까 나온 도표는 이제 2021년부터 재산 공개 내역이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2020년 총선을 통해서 당선되면서 2020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재산 공개를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코인 취득 자금에 대해서는 공개된 내용에 의하면 전혀 설명이 안 그렇지 됩니다. 않아요. 그렇죠. 오늘 가서 예. 오늘 그래갖고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오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료를 다 공개를 했어요. 저도 그걸 받아봤고 통화도 했고 세부 자료까지 네, 세부 자료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겁니까? 그리고 예. 그 기자들한테도 개인적으로 송부를 했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김영남 의원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디펜스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 자금 이 취득 자금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그다음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냐. 요 두 개는 예.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김용남 의원이 만약에 김남국 의원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걸 물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설명대로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그 위믹스라는 코인을 취득을 했다면 그게 뭐 5억을 주고 샀는지 10억을 주고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년도에 이루어졌던 재산 공개 내역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2020년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2021년
공개된 재산보다 더 금액이 작아요. 그러니까 뭐 몇억 원을 투자해서 구입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구입 자금 자체가 잘 설명이 안 됩니다. 저도 나가서 그 해명 자료를 좀 다시 볼 텐데 하나만 좀 수사도 해보셨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금융정보분석원이 이상거래로 탐지해서 이제 수사를 의뢰했는데 보통 어떤 경우에 이렇게 수사가 의뢰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현찰 거래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그 기준은 한 번에 현찰로 2천만 원 이상을 인출할 때는 이상 거래로 금융기관이 FIU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번에 2천만 원이 안 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서 그 금액을 넘을 때도 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코인 거래소의 경우에는 어떤 금액적인 정확한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계좌 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에 위믹스 약 80만 개가 일시에 인출이 돼서 어디론가 옮겨졌거든요. 이거 자체가 이상 거래다. 이런 이유로 FIU의 그 코인 거래소에서 통보를 한 것이고 FIU가 보기에 이게 범죄 혐의가 좀 있어 보인다고 해서 수사기관에 이첩을 한 케이스입니다. 예. 조금만 해명을 해도 될까요? 예. 마지막으로 뭐냐면 짧게 지금 이제 시간 추정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얘기한 거고 이렇습니다. 지금 FIU가 이 정보를 어떻게 입수를 했냐면 대표적인 코인 거래소가 있어요. 업비트하고 빗썸이라고. 여기에서 FIU에 그 전에 이제 2022년 그러니까 작년 3월서부터 이게 실명 거래제가 되는데 대표적인 코인 거래소에서 문제가 될까 봐 1년서부터 1년 반 전서부터 실명 거래를 합니다. 그래갖고 그 코인 거래소에다가 자진해서 여러 건을 신고를 해요. 그래서 FIU는 빗썸과 업비트에서 들어온 제보에 근거해서 한 거지 본인들이 캐치한 정보가 아니에요. 제가 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코인 거래소에서 FIU에 통보를 해준 내용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대담 여기까지 하고요.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